법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법 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규범 얘기를 먼저 할까요? 어떤 형태의 규범이든지 규범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규범의 대상 목적이 현실이죠. 규범의 과제는 당위와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이 당위에 규범에 위반될 때 현실을 변경하는 것이 변경해서 당위에 일치시는 것, 규범에 맞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규범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규범은 현실을 실제로 변동시킬 수 있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규범은 궁극적으로 강제력, 물리력, 폭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인 법은 최고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법이 폭력을 행사한다,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법 자체가 폭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이 폭력을 행사하지만 법의 내용은 폭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법의 내용은 분명히 정의를 추구합니다. 법은 올바름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법의 폭력은 정의를 위한 폭력이다 이렇게 되게 되죠.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법은 폭력으로 뒷받침되지만 폭력으로 결정되지 않는 근거, 즉 정의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이런 점에서 법은 폭력이지만 인간의 고결성이다. 자신을 인간으로 의식하면서 동시에 타인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통찰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법 위에 기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야스퍼스가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법을 통해서 비로소 지배가 아닌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통제된 폭력을 서로에게 행사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만일에 법의 힘, 법의 폭력이 미약하다면 사람은 법을 무시할 수도 있고 법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도망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법 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또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다면 법을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가 부모의 눈을 속여서 가족 규범을 어긴다든지 또 종교인들이 종교 규범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가족 규범이나 종교 규범이 그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강제력이 충분한데도 책임 추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대부분 강제력이 강하게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규범으로서의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막강한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막강한 힘은 역시 이미 말했듯이 주권에 근거하는 힘이죠.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최고의 힘이니까 국가는 그것을 다른 사회 규범을 압도할 수 있는 힘, 또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에요. 국가 강제력은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거니까 법률관계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을 변동시키는 거고요. 이미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물이 그 속에 포함되는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도 사람에 대해서도 힘이 행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신체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힘을 행사하죠. 먼저 신체를 볼까요? 사람의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징역, 금고, 또 구류 등은 이제 신체에 대한 강제력이죠. 사람들을 형무소에 구치하는 거예요. 형무소에 구치하게 되면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신체의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법에 보게 되면은 징역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력에 복무하게 하는 것. 또 금고와 구류는 뭐냐? 그냥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형법 67조, 68조를 보면 됩니다. 또 법의 힘은 또 인간의 생명까지도 박탈한다 그러는데, 이 생명을 박탈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박탈하는 거죠. 법의 힘의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사형제도, 전쟁제도로다가 표현되죠.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사하는,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적법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안타깝게도 사형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도 해요. 헌법 110조에 보게 되면은 블라블라블라 하고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법질서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 이러는 거죠.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아예 사형은 금지된다라는 헌법 조문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러한 어떤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법률에서 당연히 이제 사형제도를 두죠. 우리 법률은 교수형과 총살형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형법 66조에 보게 되면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또 군형법에 보게 되면은 사형은 블라블라 일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법은 강제력 폭력을 행사하고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방법으로서의 폭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당한 폭력이죠. 그러나 그 폭력은 주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일정한 영역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국가의 영토 곳곳으로서의 힘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서 법을 거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는 것은 힘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